자,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 국회의원 열람실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만나게 될 분은 생각만 해도 더워. 늘 핫해.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어차피 워낙에 핫해니까 그 뭐 대부분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어떤 분인지는 아시겠지만 우리 간단하게 프로필 소개를 아직 모르겠는데 채널 보는 분이 인지도 깡패잖아. 이제 핫해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얼마 전에 그거 뭐야 오펜하이머 보러 가신다 그랬잖아. 난 반쯤 졸았어 한번 더 봐야 웬일로? 요즘 밥 먹고 나면 좋게 졸리더라고. 밥 먹고 좀 앉아 있으면 졸고 한 10시쯤 졸았어. 새벽 1시쯤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래도 3시간 뭐 좀 보다가 또 자고. 한때 물리학 떨어서 그 영화 보면서 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물약도기 때문에 물약도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그럴 수도 있구나. 갑자기 왜 또 책 읽는 설정을 하는 거야? 아니 뭐 책을 좀 보라고 돼 있던데. 아니 근데 살짝 맛배기 토크인데 일단 내년 4월 총선 예상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지가 될 수 있어. 근데 사실 총선이라기보다는 중간 대선인데 정부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노력, 당의 노력 그것과 상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 점수가 최근에 계속 방송 나가면 대통령한테 조언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국정 기조를 안보에서 경제를 바꿔야 된다 이제. 대통령도 좀 동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형 완전 부산 토백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충북이 이제 아버지 고향이고. 그 형도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제 충북에 신고를 했더라고. 출생 신고를. 출생 신고는 충북에서. 그래서 이제 충북에서는 이제 하태경이 이제 충북 고향이다 해서 충북 향후에 뭐 이런 데서 불러줘요. 그래요? 마다않고 또 가죠. 이거 당연히 가야지. 뭐 정치인들. 그렇구나. 그래서 충북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시골의 그 옛날 추억이 굉장히 좋고 해서. 아니 그러면은 그 해운대 같은 경우 지금 삼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동네는 삼선 이후에 잘 안 준다며 공천을. 그 충북으로 가셔도 되겠네. 근데 실제로 충북 향후회장 했던 분이 나보고 충북에 출마하라고 한 적 있어요. 오 그래요. 아니 그래도 충북으로 가도 말은 되네. 말이 뭐 되진 않지. 아니 서울대 물리학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때 서울대 물리학과 진짜 천재만 가는 데잖아. 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다들 천재만 들어오는데. 그 1순위가 물리학과? 의대가 3순위. 나 그 얘기 우리가 밥 먹다 다 기절했잖아. 의대가 3순위였대요. 의대가 3순위.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의대가 3순위야.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다 의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좋은 학교 가고 진짜 천재로 소문이 났는데 그 부모님들 기대도 상당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그렇죠. 이제 죄송하지. 글쎄 그러니까. 정말 그 부모님 기대가 그렇게 컸을 텐데 갑자기 학생 운동을 한 계기. 저한테는 이제 5.18이 컸던 것 같아요. 5.18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 죽고 보면서 막 그때 심장이 끓었죠. 이런 이과생이라도 필요할 때는 독재를 다독하게 해서 거리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지식이나 고뇌 이런 토론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 부모님께서는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경찰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알게 되니까 한 번도 안 잡혀왔는데 4학년 때 처음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정부의 전략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보시면 눈물 흘리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때만 해도 지금은 KTX가 있고 하지만 서울부산이 그때 멀었지. 그렇죠. 멀었죠. 친척이 뭐 그런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거고. 나중에 이제 아버님은 60대 한 초반 정도에 한번 스트로크가 왔는데 그때 한번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고민 많이 하신 게 나중에 이렇게 스트로크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
수감도 1년 몇 개월 있었어요. 1년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한 6개월 있다가 재판 끝나고. 다시 한 2년 정도 예, 그 정도 있었던 있었죠. 거구나. 예. 그 맹렬하게 그 학생운동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게 된 계기는 또 뭐예요? 돌아서게 된 계기는 또 뭐예요? 제가 잘 돌아서요. 뭐 좀 계기가 있을 틀렸다, 거아니에요? 뭐 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거 좀- 쉽지 않은 결정 좀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보면 이제 운동권이 네. 당시엔 다 그 막스 레닌주의자들이었어요. 네, 네. 이때 80년대 후반에 사실 동독이 망하고 네. 소련이 해체되고 해서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북한은 안 망하니까 북한은 뭐 주체형 사회주의라 그래서 소련식 사회주의랑 다르구나 하는 경향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네. 북한은 좋은 사회주의다, 저쪽은 네. 나쁜 사회주의고. 그러니까 안 깨진다. 네, 북한은. 그래서 근데 이제 굶어 죽고 뭐 많이 도망친다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알아보다가 북한은 더 좋은 사회주의여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악랄한 사회주의여서 아, 안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망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좋아야 망해요. 근데 무자비하게 다 죽이면 안 망하지. 그래서 안 망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라 아니었다. 더 나쁘다. 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또 북한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다가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잖아요. 북한이 열려서 북한 유학 갔을 텐데 북한 못 가니까 그래서 또 북경도 안 가고 그 만주로 만주 지방을 그때 다 이제 호기심이 있으면 끝까지 알아보려는 그런. 아, 그래서 중국을 가신 그래서 거구나. 중국을 갔어요. 예.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중국 장학생 시험을 쳤거든요. 내가 그때 1등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었어. 어디. 그래도 이제 북한 알고 싶은 마음에. 진짜 천재 맞네. 남들 안 가는 거. 아, 그러면 그래서 형이 막 이 북한 인권 운동이나 뭐 이런 그쵸.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알게 됐구나. 깊게 알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말마다 내 두만강 쪽 그쪽 그 영길 조선족 많은데 네, 네. 가서 이제 탈북자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도와주고. 그때부터. 그때 내가 탈북자들 많이 도와준 게 네. 그때 이제 중고 노트북 몇 개씩 가져가가지고 젊은 탈북자들한테 이제 노트북을 나눠주고 타잡도 가르쳐. 아래 한글 타자 가르쳐주고 다음 이메일 하나 만들어주고 현금 줘서 PC방 가라. 그 당시가 99년 이때인데 연길에 PC방이 처음 생길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 중에 막 댓글 달고 하는 문화가 생긴 게 그때부터. 대박이다. 이거 알려진 얘기예요? 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혼자 서바이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 싸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오, 재밌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핸드폰이 없었어요, 중국에. 그렇겠죠. 네. 나는 기억을 잘해. 왜냐면 그때 이제 핸드폰 안 썼기 때문에. 네. 그때 삐삐가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탈북자들이라고 해서 계속 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 가끔 또 집에 가요.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뭐 좀 돈 좀 벌어가지고 들어가고 연락이 끊어지잖아요. 연락이 끊어지니까 이제 삐삐 번호 알려주고 그걸로도 연락이 안 되면 이제 이메일. 이야. 그때 만난 탈북자들이 한 200여 명 돼요. 아니, 그때 형의 그 목표는 뭐였어요? 인생의 목표는?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뭐야? 세계바람 멋지잖아요. 폼나지. 멋지잖아요. 좀 민주화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한국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북한 한번 뒤집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체게바라처럼 북한 저 한번 뒤집어보자는 생각을 야. 진짜 무모한 생각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지금은 굉장히 무모했는데. 젊었으니까 뭐, 네.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감히. 그래서 처음에 야너 저 어떻게 뒤집냐. 어. 탈북자들이 많다. 야. 탈북자들을 우리 학생운동 때 하던 게 그 의식화 세미나 가르치고 네네. 우리가 의식화 조직화 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간 거죠. 야, 진짜 이것도 무모했지. 대단하다. 지금도 현재도 탈북자들하고는 소통이. 연락하는 친구도 좀 있죠. 그 당시. 네, 그 당시에 친구들하고도? 알게 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탈북자 1호 변호사가 있어요. 네. 탈북자 1호 변호사. 네, 네. 예,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네. 얼마 전에도 같이 밥도 먹었는데 보람 있죠.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학생 운동을 또 했을까요?
이것도 생각했던 뭐 조금씩 그때그때 바뀌는데 제가 최근에 좀 정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정치가 쭉 진보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닌 것 같아. 정치는 수평에서 출렁이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허탈한 게 그럼 내가 사회 진보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구나. 정치인은 이제 진보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악화되는 걸 막는 정도. 출렁일 때 밑으로 덜 출렁이게. 네, 그죠?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문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인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주인공은 예를 들어 뭐 일론 머스크 우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분야의 일인자들. AI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죠? 그게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분리 열심히 하는 선택을 했어야 됐나? 사실 그 내 선택이니까. 그렇지. 내가 뭐 깜빵을 2년 갔다 왔다 그렇지, 하더라도 다시 그렇지. 공부해서 석사 들어가고 그렇지.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선택을 안 하고 또 뭐 책 개발하고 멋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흉내내고 뭐 흉내 나쁜 의미는 아니야. 나는 그것도 이제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네. 진취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도전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유학 가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런 친구들보다 내 선택이 더 우월하다는 이런 건방짐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어려운데 인류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 선택 이게 우월한 게 아니다. 우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MBC 나와서 이제 그때 4.3 제주도 때 대통령이 안 갔어요. 네. 아니 뭐 과거사 이런 기념일보다는 미래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념일에 대통령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기념일이 딱히 없지. 없죠. 대통령이 뭐 8.15, 3.1절.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뭐 8.15 대표적인 건 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저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뭐 들어온 날. 근데 그런 거 기념한 날이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는 뭐 천연두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죽던 그렇죠. 생명을 백신을 발명해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가 엄청 좋아졌단 말이에요. 건강이 좋아지고. 근데 그걸 기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 사회에 좀 과몰입돼 가지고 좀 우리 사회의 기본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요즘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아빠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얘기 없어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지금 너무 오랜 시간 그렇죠. 정치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는 적응됐죠. 뭐래 애들은. 하도 욕을 많이 봐서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세상에 좀 일찍 적응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때는 알긴 알았는데 아빠한테 얘기는 못 하고. 예, 그렇죠.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된다. 유난히 그래. 유난히. 그게 내 철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 정치인이라는 건 나라를 경영해야 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꽤 많은 분야에 그 스토리를 많이 내는 편이야. 무슨 큰 이슈가 나오면 입장을 내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약간 좀 내 전공이 아니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그렇죠. 공부를 해서라도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 근데 요즘은 꼭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근데 그런 자세가 나를 많이 트레이닝을 시킨 것 같아요. 학원 강사 했으면 잘했겠다. 조금 했어요. 언제? 네. 언제요? 한때 고민했어요. 이 분야로 갈까, 투신을 할까. 조금 학원 강사 인기가 일이 있어가지고 좋아서? 좀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때. 두 과목을 했는데 영어, 과학. 내가 이제 물리니까. 전공이네 완전히. 물리하고 설명을 예를 들어가지고 야, 내 관성이 없이 이해하기 어렵잖아. 야, 니들 화장실에 가서 휴지 끊을 때 갑자기 팍 땡기잖아. 끊어지잖아. 이게 찢지 않고 갑자기 탁 끊어지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성을 설명하는 거지. 그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치할 때도. 예전 자료 보니까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박지원 의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존경해요. 정치 영역은 나이가 들수록 잘하는 분야가 정치인 것 같아요. 스포츠는 안 되잖아 원래. 그럼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 그런 에너지, 집요한, 의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최고령일 거예요. 출마하신다면 나쁘게 안 봐요.
자, 이거는 뭐 이제 몸풀기 끝났으니까 제가 인물 몇 명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5글자로 딱 그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참 아니 5글자 긍정적인 얘기하고 생각이 설명을 안 해. 나서. 아니 긍정적인 게 생각 안 난다. 뭘 거리지 마. 부정부패남. 아, 우리 세대가 좀 수용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권들이 잘못된 이념 방향을 쫓아가긴 했지만 뭐 품성이나 윤리적인 거나 이게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았어요. 성품이 대체로 좋아요. 주사파들이 출신들이 성품도 좋고 또 윤리적인 거 중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80년대 초반 학번이니까 비슷한 세대인데 네.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안 맞아요. 우리 세대랑 안 맞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연연 친분 없죠.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할 때 온라인상에서 많이 티격태격한 적은 있죠. 또 그런 것도 이재명 대표도 좋아했던 것 같고 나도 잘 받아치잖아요. 또 끝까지 안 지고. 근데 특히 뭐 이제 형제관계 대표적으로 보면 아마 참 좋게 봐주기 어렵죠. 홍준표 시장 사과 않는다. 사과 않는다. 누구 형한테? 아니, 본인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 징계 있을 거라고 네네. 있을 때 그때 사과한 게 아마 그분 정치 인생의 처음일 거예요. 그 전에 골프 그 문제. 그렇죠. 수액 골프 문제로 그 전에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그분은 제가 본 분 중에는 가장 지니어스해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래요. 예. 그 다음 이제 지니어스한 게 이준석. 그러니까 둘 비슷한 점이 있어. 그래요. 둘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비슷한 점은 셀럽 정치를 하지. 이제 팀 플레이, 팀워크 정치라기보다는 셀럽 정치를 둘 다 하는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님은 이제 사실 보면 본인이 잘났어요. 똑똑하고. 근데 이제 항상 그 재승박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재주가 재능이 좋으면 오히려 덕이 없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한 번씩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나도 뭐 내가 잘못하면 속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미안하다고 난 하는데 절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도 진짜 미안하지 않나? 그런 것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좀 특이한 캐릭터예요. 특이한 캐릭터, 그러니까 특이하게 정치를 하셨겠죠. 그런 점이 뭐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확 꺾여버리는, 너무 독고다이라고 하면 확 꺾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연락 안 해요? 개인적으로 하기 좀 어렵죠. 예전에는. 때려 죽인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때려 죽인 그만 좁힌다고. 좁힌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뭐라 그래? 전화해서. 아니 예전에는 막 개인적으로 연락하는데. 예전에는 한번 전화하고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예. 뭘 그랬지? 맞아, 그때 국방위 하실 때 내 옆자리였어요. 국방위 할 때. 희애시니까. 하씨, 홍씨. 그 위원들 자리 그렇게 앉는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예. 몰랐다 나. 항상 상임 때는 옆에 있어야 되니까. 옆에 있으면 막 이렇게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조금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얼굴 자주 보면 그렇게 돼요. 정치인은. 그러지. 자, 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준석. 윤석열이 아이디어맨이지. 아이디어맨. 그런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좋게 얘기하시더라고. 단점이 있죠. 근데 똑같이 이제 홍준표는 비슷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팀 플레이를 안 하죠. 자기 정치. 셀럽 정치, 개인 정치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당내 갈등이 있을 때 좀 너무 오반 면이 좀 있죠. 자, 이제 너무 착한 얘기들만 했으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젓가락 5개가 있어. 뽑으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자, 뽑아주세요. 자, 쫄지 말고. 뭐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여기 몇 번? 뭐예요?
다 멀리 봐 저렇게. 5번.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5번이네, 5번. 자 이제 선거 때예요. 예. 선거 시즌에 이재명 캠프에 가서 일하기랑 홍준표가 와서 일하는 거야. 당연히 부자지. 이재명 캠프에 가서 일할 자신이 없다. 이게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 근데 홍준표 대표는 양심이 허락을 해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림은 재밌다. 하태경 캠프에 홍준표 시장이 와가지고 그 그림은 재밌다. 또 하나 더 뽑아주세요. 2번. 2번 우길기와 화해할 때다. 그거에 대해서 좀 그 하태경 의원 본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거 이제 난 문재인 정부가 화해해서 뭐 우리도 그래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길기 배가 들어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었죠. 들어왔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도 화해했는데 뭐 우리 정부가 뭐 안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우길기라는 표현 같은 그러니까 이제 것도- 우길기에 대한 걸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글쎄, 낯지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낯지기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냥 군대 깃발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당시 히틀러 당시에 이제 군대 깃발 낯지기에 대해서 단절을 했잖아요. 현대 네, 독일은. 네, 네. 근데 그 깃발은 지금 독일에서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도 있는 거지. 일본 깃발이 그 전범기다 하면 일장기가 전범기지. 일장기가 전범기고 뭐 일장기는 우리가 쓰잖아요. 쓸 수밖에 없고. 자 하나만 더 뽑아주시죠. 예. 네. 4번. 4번 그 미국의 도감청 스파이 활동 정단화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정보기관 당연히 도감청 하는 거지. 윤리적으로는 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라는 거는 비윤리적인 걸 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는. 독일인가? 문제를 삼았어요. 미국 도청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니들도 한다 해서 잡아가지고 또 바로 폭내버렸어요.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손에 좀 더러운 걸 묻혀야 된다 하는 인식이 있는 거고 근데 그때 분위기 보니까 내가 욕을 좀 듣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좀 대놓고 해야 맷집이 좋은가 봐. 욕먹는 거 두렵질 않은가 봐. 아니 근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을 때 돌파해야겠다 돌파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했죠. 자, 국회의원이 형 포함해서 300명이잖아. 딱 1%만 남길 수 있어. 딱 3명만 살릴 수 있어. 3명? 1%만. 좀 어렵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적 만드는 건데. 아니야, 그래도 딱 3명씩만 얘기 다 하던데 왜? 아니, 평소에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 잘하면서 왜? 저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유가 뭐예요? 이상민 의원 사실 그전에 잘 몰랐는데 이번 의정활동, 이번 국회에서는 그래도 뭐 자기 소신껏 얘기를 하고. 그전엔 몰랐던 몇 손을 했는데. 근데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전엔 잘 몰랐어?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정치를 왜 하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어쨌든 이번 임기는 자기 본조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잘하시는 것 같고 우리 당에서도 김웅 이유는 뭐예요? 재선 생각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그 굉장히 큰 용기예요. 쉽지 않죠. 난 초선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도 좀 그랬고 근데 나보다 좀 더 한 것 같긴 해. 그리고 잘해요. 똑똑하고 네. 예리하고 또 한 명이면 그 유호정? 의외다. 왜요 왜? 새 세대 정치인 딱 그런 이미지가 나한테 들어와요. 난 이제 부러워. 내가 여성 정치인 부러울 때가 있는데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시도를 못 해본 것 중에 제가 빠마는 해봤어요. 원래는 빠마를 못 하겠더라고. 초선 때만 해도 하도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이제 딱, 보수적으로 맞아요. 한국 남자들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성력을 내 안에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빠마 한번 미친 척 해보자 하니까 괜찮아. 딴 사람들이 별로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스스로 그냥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요정은 보면서 뭐 옷으로도 의상이나. 표현하고 뭐 이렇게 문신으로도 그래. 문신도 한번 해보고 염색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다양하게 국민들한테 자기 메시지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구나. 유호정 같은 스타일 정치인이 새로운 세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한테 칼을 쥐어줬어요. 300명 중에 3명 살려라는데 그럼 본인은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아웃? 난 뭐 항상 마음을 비우고 이것도 처음이야. 알았어. 마지막 질문인데 공식 질문이에요. 정치인 하태의 꿈은 뭐예요? 네. 제가 이제 국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김정일 정권을 없애버리고 자유민주 인권에 기반한 통일된 한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죠. 그 이제 정치의 목표였고 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생긴 거는 G7 국가, 대한민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정도급이 되는 G7 국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라도 개혁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나라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금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취직도 많이, 실업률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인간 하태경의 꿈은 뭘까요? 최종 꿈은? 제가 정치를 안 하면 도 닦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네. 잘 어울려. 그리고 실제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한때는 열심히 계속 그 수련원에도 정치하면서 다녔었어요. 그랬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 못 오게 해가지고.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맨날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상대 진영이랑 토론하고 물어뜯고 뭐 이런 거 익숙하다.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제 다른 프로에서도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좀 아무래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다행이다. 나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채널도 기분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지역 구민들 또 혹은 국민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까 해요. 오염수 문제로 일본 오염수 문제 시끄러운데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전문가 말씀을 좀 잘 경청을 하시라.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소송 붙으면 변호사한테 가고 오염수 문제는 과학자 말씀을 많이 듣고 판단하셔야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사회도 훨씬 갈등이 불필요한 갈등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나라가 되고 또 국민 복지를 위해서도 좀 더 행복한 뭐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해서 오늘 마지막 말은 전문가를 존중하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